첫 번째 챕터인 정부 지원 사업 이해하기입니다. 본 챕터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하는 부분과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챕터입니다. 첫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을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파트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고가 나오는 거에 맞춰서 우리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어느 때 가장 많은 공고가 나오는지 살펴보면 2월에서 3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업 공고가 나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작성을 못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어떤 사업 공고가 나오는지 파악을 한다면 6개월 동안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번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하면 좀 더 사업 계획서에 정성을 많이 쏟을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어떻게 구성되고 만들어진지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장기적인 플랜으로 예비 타당성 기획들을 해요. 그런데 창업 기업들은 이러한 예비 타당성 기획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거는 중견 중소기업 이상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몇 년 후에 어떤 사업이 나오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연구개발 지원 예산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예산 통과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전년도 10월, 11월에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부처 합동 설명회라는 것을 1월 초에 해요. 이 부처 합동 설명회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처 합동 설명회가 1월 초에 하는데 1월 초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해, 그 한 해 동안에 정부 지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실제 우리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년 동안 어떤 사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겠죠. 1월부터요. 저도 매년 이 합동 설명회를 가는데 합동 설명회 장소에 가면요. 수백 명이 있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요 키스텝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도 해줘요. 그러니 우리가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참여를 하셔가지고 1년 동안 어떤 사업이 나올지를 파악을 해보세요.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2, 3월에 우리가 원하는 건 2, 3월에 공고가 나죠. 그러면 1월 초에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미리 숙지를 한다면 한두 달을 더 준비할 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 이름 그대로 이때는 부처 합동 설명입니다. 그리고 1월, 2월에 각 부처별로 사업 공고를 내요. 그리고 2월에서 수시로 보통 2월에서 3월 정도가 가장 많이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오는데 이때 개별 사업 설명회 플러스 사업 공고가 나오죠. 이때는 우리가 주로 사업화 관련된 사업들은 뭐 K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R&D 사업들은 기업마당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2월 달에 사업 공고가 나오는 것을 1월 달이면 1월 달이면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은 2월 달에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미리 1월 달에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2, 3개월을 충분히 준비할 수 시간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예비 창업 단계부터 어떤 창업 성장 단계, 여기 창업 실현 미만, 이러한 기업들을 가장 많이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예비 창업 단계부터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비 창업 단계, 사업자가 없는 단계입니다. 자, 초기 창업 단계, 1년에서 3년 미만의 단계죠. 그 다음에 성장 단계는 3년에서 7년 미만. 사업 구분으로 보면은 일단 일반 창업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창업은 그 기술 개발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 대부분의 우리가 사업화 비즈니스가 일반 창업 단계. 그리고 생활 밀착형 사업이 있어요. 뭐 점포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 창업이 있습니다. R&D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는데 이러한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요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업들이 존재하죠. 그런 것들은 기업의 규모라든가 기업의 업력, 아이템의 난이도에 따라서 1억짜리도 있고 3억짜리도 있고 5억, 10억 뭐 등등 수많은 R&D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 우리가 지금 이 강의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창업 패키지는 일반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일반 창업을 위한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비 창업 패키지 많이 아실 겁니다. 이거는 사업자 내기 전에 신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평균 0.5억이고 한 2024년도 예산으로 따지면 한 1000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것이 창업 중심 대학에 여기 보시면 한 350명 정도 지원했던 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내용은. 그리고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 창업이라는 게 사업자를 낸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창업자를 낸 상태에서 3년 미만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초기 창업 패키지예요. 한 600개 회사 정도 지원했고 창업 중심 대학에도 이런 동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 도약 패키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지역 로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창업을 하고 나서죠. 그러니까 예비 창업 단계가 아니라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예비 창업 단계는 뭐냐면 이런 MVP를 검증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예비 창업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MVP 만드는 것까지 나오는 거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MVP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면 자, 앞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에 사업을 진행하죠. 그러면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를 내고 양산도 하고 금융특집 뭐 등등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 단계 때 지원해 주는 게 초기 창업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1년부터 3년 미만 이때는 또 금액이 0.75 평균 0.75으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인제 3 년까지 한번 팔아봤어요. 팔아봤더니 버전업된 제품들 그다음에 제품에 한번 팔아보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봤더니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정부 지원은 사업에서는 고도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고도화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그때 사용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창업도약 패키지예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그다음에 한 600명 정도, 그다음에 한 3-400명 정도 요렇게 줄어 나갑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잘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업자 내기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를 거쳐서 가시기도 하고요. 딱 내가 맞는 요런 그러한 사업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창업 지원 사업들의 사업 계획서 양식이 모두 PSST 양식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PSST 양식이란 뭐냐면 이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네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특성에 맞게끔 약간의 모디파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은 하나의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할 수 있다면 나머지 사업들이죠. 나머지 사업들도 충분히 우리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보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내가 혼자 잘 작성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창업 도약 패키지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 예비 창업 패키지와 여기 밑에 창업 중심 대학과는 같이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사업 계획서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업 계획서 하나만 잘 작성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사업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PSSD 양식의 기본 양식인 창업 패키지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내용대로 실제 실습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하나만 마스터하신다면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가 있고 맞춰서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술 개발 R&D 사업,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은 R&D 사업이에요. R&D 사업인데 그렇게 다를 거 없습니다. 일반 PSSD 양식의 기술 개발 중점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의 양식을 잘 작성한다면 나머지 사업 계획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서 작성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예비 창업 단계에서 많이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양식입니다.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되어 있죠. 여기 세부 목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1년에서 3년 미만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부 목차. 자,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똑같죠. 다만 이 세부 내용만 조금 달라질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여기는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추진 성과죠. 자, 예비 창업 패키지 때는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매출도 없어요. 하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 때는 아이디어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매출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부분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창업 패키지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모두 비즈니스 관점이 강합니다. 보통 R&D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패키지, 창업 패키지 다음으로 많이 신청하시는 것이 디딤돌이라는 창업 성장 개발 과제거든요. 이게 디딤돌 과제의 목차입니다.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보면은 자,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제목은 달라요. 제목은 조금 다른데 기술 관점으로 작성을 하는 거 말고는 다 유사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본 분은 사업계획서의 용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예비 창업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불합격하는 사업계획서에서 대표적인 느낀 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서 그냥 열심히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합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평가위원 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양식에 맞는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흐름으로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접근하신다는 얘기예요. 평가위원이 이 파트에서는 어느 부분, 어떤 관점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이해를 하고 나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야만 합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평가를 다닙니다. 평가위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통 2, 3월 정도에 많이 나오고 또 수시로 나옵니다. 공고가 나고 나서 사업계획서 마감 때까지가 3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이러한 사업 공고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체크할 수도 없고요. 바쁜데. 보통 뭐 한 주 늦어서 공고를 확인하기도 하고 뭐 한 주 전에 확인하기도 하고 등등 제대로 우리가 사업 공고를 확인 못해요. 아무튼 우리가 사업 공고를 보면은 그때부터 아이디어 만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죠. 그 말은 초안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양식을 채우기 급급하지 검증하거나 다듬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합격을 위한 사업 계획서는 이래야 됩니다. 사업 공고 날 때까지는 초안을 만들고 수정하는 1차 수정까지는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공고가 난 상태에서는 2차 보완하고 완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보완은 뭐냐면 매년 사업공고가 동일한 사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목차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서 내는 거죠. 아이디어에서 사업공고 나기 전까지 2개월 내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정부 지원 사업의 평가에서는 준비도를 많이 따져요. 사업 공고가 나서 준비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사업을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게 됩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 초안을 작업할 때, 초안을 작성할 때 챗GPT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캐스트든 뭐 레포트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 초안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초안 만들고 나서는 우리가 수정하는 건 더 쉽습니다. 챗GPT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초안을 작업할 때 GPT를 사용하는 거고 매우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만들자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합격하는 사업계획서를 원하신다면 챗GPT로 처음부터 끝까지 초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 또는 동료와 논의를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세요. 이렇게 챗GPT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